자, 오늘 파워마켓은 하나대투증권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성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부터 보니까 떨어질 땐 한 40~50포인트 한 번에 떨어지고 네. 반등 올라올 땐 한 15포인트, 한 10여 포인트씩 좀 올라오고 좀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갈팡질팡인데 아래로 갈 때는 좀 더 크게, 위로 올라올 때는 좀 약하게, 이게 좀 최근의 힘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회복의 여부가 좀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쨌든 지금 뭐 하락세로 전환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어떤 수급이라든지 어떤 그 해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움츠려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예전에 그 일본 대지진 이후에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작년에도 그랬고, 한 1700선에서 1550선까지 뭐 한 달 사이에, 작년 5월이었죠? 딱 1년 전 이맘때네요. 그때도 한 200포인트 정도 한 달 만에 또 우리가 네. 잃었던 기억도 있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장세인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요인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유로존의 어떤 그런 재정 리스크 예. 문제, 그 다음에 QE2 종료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그 회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걱정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 달러화가 아무래도 QE1 종료 이후에 상당 기간 반등을 했던 그런 경험치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이제 겹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미달러화의 강세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그 금융시장이 다시 어떤 조정권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그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거라고 보는 주된 근거로는 이제 6월 달에 제2차 양적 완화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에서는 내년 2분기까지 어떤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스탠스를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하고 감세한 연장 등으로 인해서 미국 어떤 그 재정 악화 상태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미 달러화 약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하고 신흥 국가들의 어떤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 달러와의 약세 요인을 이런 요인들이 형성해 주면서 하반기 접어들면 미 달러와는 지금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 이제 다시 약세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주시장 역시 조정권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달러 인덱스도 한 76포인트를 좀 넘어선 상황이긴 한데, 이거와 같은 달러의 강세는 좀 일시적으로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코스피가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역시 이제 일시적으로 보는 거고, 랠리는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달러까지 한 번에 봤습니다. 이제 외국인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그 4대 금융지주사들을 계속해서 좀 사더라고요. 예. 근데 또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그 4대 금융지주사들이 또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사는지랑 글쎄요, 주가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지도 전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은행업종에 대해서 좀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우선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이 기존의 2조 7천억에서 3조 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IFRS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충당금의 어떤 부담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실적 증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은행업종이 경기 모멘텀에 대한 수혜가 크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어떤 그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PBR 기준으로는 0.8배, 그러니까 저가 어떤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 잠재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금융 민영화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는 좀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이제 좀 보류가 됨에 따라서 역시 이 부분 역시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 문제가 그 시스템 리스크로 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좀 배제하진 못할 부분이어서 어떤 정책 당국의 은행 업종에 대한 규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약세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낙폭이 과대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 매수 대응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PER 기준으로 지금 10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기업이익의 전망치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 업종도 물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큰 자동차하고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보다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역시나 살 때는 주도주 위주로의 전략. 예. 뭐 은행주도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뭔가 조금 지수와 같이 가기에는 아직 은행주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 예. PR이 10배 이하까지 내려왔다고 했는데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제 종가가 예, 전일 기준으로 9.7배입니다. 9.7배.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안 좋게 나타내고 있는데 펀더멘털로 우리가 지금 신경 써도 되는 거냐?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프리미엄을 계속 붙여주면서 주가를 끌어나가는 역할은 못 해주지만 예. 좀 저가 밸류에이션상 저가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 매수세가 다시 이렇게 붙어주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과열을 조장을 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과대 낙폭에 따라서 여전히 그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이 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 충분히 사줄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좀 그 국내 투신권에도 펀드로도 좀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뭐 외국계 자금들은 좀 빠져나가고 있고 예.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힘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파는 힘에 비해서 투신권이 사는 힘. 근데 이제 투신권의 그 펀드 자금 유입은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펀드 그렇죠. 자금이 유입이 되고 다시 시장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때는 다시 펀드 환매가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주체는 외국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00선 이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사야 예. 될 때 역시 주도주 위주로 예. 했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종성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